자, 문제 보시면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실무교육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무교육은요, 처음 우리가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쵸,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교육을 받는데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처분이 주어지겠죠. 1차는 일단 경고가 먼저 주어집니다. 경고, 시정명령, 1차 적발되었다. 실무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1차 적발되었습니다. 경고입니다. 2차는 3개월에 그쵸 자격 정지가 주어지고요. 3차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1차 몇 개월, 2차 몇 개월, 3차 몇 개월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은 꼭 받아주시길 바래요. 자, 오랜만에 가지고 왔죠. 다음에 감시제어반 스위치 위치를 보고 동력제어반에서 점등되어야 되는 표시 등을 모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시제어반 보니까요. 내가 수동으로 주펌프와 충압펌프 기동시켰네. 동력제어반 MCC 보니까 선택 스위치가 주펌프는 자동에 되어져 있습니다. 얘와 연동하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근데 충압펌프 보니까 수동 위치에 놔져 있네요. 감시제어반과 연동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을지라도 동력제어반은 자동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 점등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지에 점등이 될 거예요. 왜? 자동 위치에 있지 않다. 감시제어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펌프는 얘와 연동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감시제어반에 있어서 수동으로 기동시키게 되면 MCC 동력제어반에서도 기동에 점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와 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감시자는요, 화기 작업을 할 때 우리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은 있지 않나, 경보장치는 잘 작동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대피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11m라는 수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비산할 텐데 이 불꽃이 비산하는 거리가 11m였죠. 따라서 화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반경, 우리 반지름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산한 불티가 요 가연성 물질에 주어지면은 산소도 접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주셔야 된다. 자, 작업 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서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우리 금속으로 된 칸막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속으로 된 칸막이입니다. 이 뒤에 가연성 물질이 있게 되면은 이 칸막이는요, 열전도가 잘 돼요. 열이 잘 뒤로 전도됩니다. 여기서 화기 작업하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이 금속 칸막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어서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하거나 용단 작업을 할 때
자, 그때 경보용 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 설비라던가 아니면 기구, 소화 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우리 소화기,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용접 작업의 화재 위험성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용접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냐? 스패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입자의 용접들이 비산 멀리 날아가는 현상, 즉 불티가 튀기는 현상 발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비산 불티가 멀리 날아가는 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개의 비산된 불티가 발생합니다. 수천 개 정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얘는 엄청 고온이에요. 1600도씨 이상의 고온체가 되고요. 자, 이 비산 불티의 직경은 매우 작습니다. 0.3에서 3mm. 자, 그리고 얘는 비산 거리 우리 11m 암기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산 불티는 작업과 동시에 짧게는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다.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요,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건축물 내부의 제실자, 방문자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피난 유도 안내를 따라서 피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연 2회, 1년에 2회 이상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이어야 돼요. 분기별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1년에 4번 이상 피난 안내 방송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어떻게 피난을 해 주셔야 되는지. 자,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피난 안내도를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해 주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혹은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는 피난 안내 영상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예, 분기별 1회 이상이다 라는 것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답니다. 우리 원래 방염 처리는요, 전 처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방염 처리는 가공할 때부터 우리 미리 전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 현장에서 우리 방염 처리하는 합판과 목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합판 목재에 있어서는 방염 성능 검사 또한 소방청장이 행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행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방염 성능 검사는요, 소방청장이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처리한 것,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합판 목재는 소방청장이 아닌 시도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어느 건축물의 7층 바닥 면적이 15,000제곱미터랍니다. 불연 재료로 되어져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그때 방화구획 수를 산정해 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 얘 7층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죠. 방화구획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 10층 이하, 다시 말해서 1층부터 10층까지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0을 가지고 바닥 면적 1000제곱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문제 뒤편에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물이 방사되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해당 기준 면적의 3배를 가지고 곱해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완화 기준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 1000 곱하기 3배 해주시면은요 3000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15000 나누기 3000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방화구획은 5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일단 매 층마다 우리는 방화구획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면적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10층 이하다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마다 지상 11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방화구획을 해주셔야 돼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11층 이상인데 불연재료로 마감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로 또 완화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는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명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해당 바닥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제가 암기법이 있었죠. 어떻게 암기했나요?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라고 암기했습니다.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장 지역. 시장 지역은 무조건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니까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밀집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공장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아니고요. 공장 혹은 창고가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 크겠죠. 따라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지정을 합니다. 밀집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역,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맞아요. 소방 출동로가 없답니다. 위험하겠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고요. 노후 건축물이 있는 지역 안 된다. 밀집한 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감지기 수량을 산정해 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첫 번째 보시면 A실은 차동식 1종 설치할 거예요. B실은 정온식 1종을 설치할 겁니다. 둘 다 내화 구조로 되어져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었대요. 자, 이때 A실과 B실의 차동식 1종, 정온식 1종 감지기 설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서 해당 바닥 면적을 설치 기준 면적으로 나눠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기준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써서 암기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암기법이 있었죠. 어떻게 암기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차보정 얘는 1종, 2종이 있었고요. 보상식도 마찬가지 1종, 2종이 있었고요. 정온식은 특종, 1종, 2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기준도 나눠주셔야겠죠. 4m 미만에 설치할 것인지, 4m 이상, 8m 미만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구질구질한 칠랭이, 구질 칠랭이, 90, 70, 90, 70, 70, 60, 20, 나누기 2 해줍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요 끝부분은요, 30, 15, 30, 15. 2종은 정온식 2종은 매우 둔감합니다. 따라서 8m 이상은 감응성이 없어요. 우리 부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5 해서 올라갑니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맨 마지막은요, 이 두 번째 줄을 가지고 지금까지 썼던 4칙 연상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질구질 칠링이 하나만 남겨주시면 요 표는 다 채우실 수가 있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실은 차동식 1종을 설치할 겁니다. 차동식 1종 먼저 체크해 주시고 층고는 4m 이상이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내화 구조였답니다. 그러면 A실은 감지기 45제곱미터마다 하나 설치해 주셔야겠네요. 210 나누기 차동식 1종, 차동식 1종, 내화구조이고 4m 이상, 그쵸? 45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땡땡이었답니다. 절상해서 A실에는 5개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계속해서 B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실은요, 정원식 1종을 설치할 것이고요. 층고는 4m 미만이고 내화 구조였답니다. 따라서 180을 몇으로 나누냐? 6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80 나누기 60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3개 설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반을 보고 틀린 설명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어반 보니까요. 교류 전원 잘 받고 있고요. 얘 지금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정지해 놨습니다.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 펌프를 수동으로 놓지도 않고, 수동으로 기동시키지도 않고 MCC와 연동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스위치 표시등이 전멸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평상시에 눌려져 있으면 안 되는 스위치인 부저가 눌려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부저를 원상복구 시켜주셔야겠죠. 자, 화재가 발생하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은 잘 명동할 겁니다. 주경종과 지구경종은 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명동할 거예요. 현재 교류 전원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부저 스위치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맞죠? 스위치 주의등 전멸되어서 보니까 부저 눌려있다.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셔야겠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두면 주펌프가 기동하냐? 아니죠. 우리 선택 스위치 자체를 정지 위치에 놨기 때문에 주펌프 아무리 얘를 기동시켜봤자 기동하지 않을 겁니다. 수동으로 놓고 기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층수가 11층인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보가 울려야 되는 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시오. 지금 문제 보니까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경보 방식에 있어서는요, 일제 경보 방식과 그리고 우선 경보 방식으로 나뉩니다. 우선 경보 방식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위험한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그 방식이죠. 우리 우선 경보 방식에 있어서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 방송 설비 그 기준이 동일합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해서 좀 더 위험한 층의 경보를 울릴 겁니다. 언제? 11층 이상일 때. 근데 여기서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 있어서는 16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해당이 되죠. 아파트가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문제 보니까요. 아파트랍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16층 이상일 때 우선 경보가 울려야 되기 때문에 11층이다. 우선 경보 방식이 아니라 전층에 울리는 일제 경보 방식을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우선 경보 방식 울릴 때 어디에 울려야 되는지 우리 정리하고 끝나도록 할게요.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해당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위험하죠.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울릴 것이고요.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의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발화층과 이때는 직상 4개의 층이 아니라 직상층 그리고 모든 기타의 지하층의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에 속하지 않는다. 일제 경보다.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비상 콘센트 설비 가지고 왔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요. 단상교류 220V였죠. 단상교류 220V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전원회로에 있어서 각 층에 있는 우리 비상 콘센트에다가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비상 콘센트는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11층 이상인 층에다가만 설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공급 용량은 하나당 1.5kVA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당 1.5kVA 이상.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층에 비상 콘센트를 2개씩 설치를 하자. 그래야 요 왼쪽 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 오른쪽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왼쪽이 끊겼을 때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전원선입니다. 각 층에 있는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어져서 받죠. 이렇게 분기되어져서 받을 경우 요 비상 콘센트와 같이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비상 콘센트 옆에요.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를 같이 설치해 줄 거예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막아주셔야겠죠. 차단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전원선을 분기해서 받는다 라고 해서 분기 배선용 차단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3번 맞았고요. 마지막 4번. 개폐기에는 열고 닫는 개폐기 안에 비상 콘센트가 있겠죠. 그 개폐기 전면에는 요건 비상 콘센트용입니다 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소방대 편성 조직의 업무로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위소방대는요, 총 5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연락팀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파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들. 자, 두 번째는요, 초기 소화시켜 주실 겁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기를 이용해서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 팀이 초기 소화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피난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실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누구라고요? 피난약자죠.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는 피난유도팀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응급구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이 갇혀 있겠죠.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응급조치를 맡고 있는 업무. 마지막 방호안전팀이 되겠습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요, 위험시설의 제어와 비상 반출 등 방호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팀. 자, 그러니까 1, 2, 3번은 맞고 아닌 것은 4번 최선기 화재의 진압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선기 화재는요, 우리 자위소방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원분들이 해주시는 업무가 되겠습니다.